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지금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시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2.7%로 괜찮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렇게 됐으면은 실은 간밤에 국채 시장, 특히 국채 금리 큰 폭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10년물 금리 뭐 요지부동이었었고요. 네. 단기물도 찔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달러도 약세, 뭐 우리 역외환율 떨어지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설 나오면 뭐합니까? 국채금리가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러셀 2000 지수라고 보거든요. 중소형 지수. 실제로 네.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3%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이제 상승한 거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CPI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예상치보다 0.1% 포인트 좋았어요. 네. 하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CME 패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가 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네. 94%까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올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확률도 40%를 지금 네.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네.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요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그거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와 이제 식품 가격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물가가 다시 3%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와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파월 의장 이제 미스터 툴레이트를 네. 향해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거의 네. 협박성 멘트를 네. 날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채인 2년물 국채 금리는 0.5% 정도 실제로 하락했어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네. 이제 반영을 하면서 하락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 상승 전환한 거. 요게 이제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저는 결과론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러셀 2000 지수가 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네. 우리 시장에 그 노이즈만 없다면 이미 어제부터 올랐어도 진작 올랐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못 간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하고 우리 시장이 그냥 다른 외부 변수 빼놓고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관점을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채금리, 특히 이제 장기물인 10년물이 안 떨어진 게 걸리기는 하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것도 좀 뭐 어쨌든 트럼프가 해결해 네. 줄 거다. 네. 물가도 잡았으니까 뭐 국채를 강매하든 어떤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니까 오늘은 증시에만 좀 집중하자. 준호 매니저 지금 프리마켓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좋기는 한데 살짝 말미에 나온 그것만 언급하고 갈게요.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밝혀서 우리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거 맞습니다. 50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 10억은 일단 유지고 기재부 세제 개편안에 따르겠다. 네. 아, 이게 뭐 길게는 9월 정기국회까지 가죠? 맞습니다. 기존 입장에 이제 변화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전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뭐 철회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좀 적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이제 대변인이 기존 입장이 이제 변화 없고 일단 당정에 계속 논의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시장은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고 네. 1%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마이너스 0.5%까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는 명백하게 지금 이제 대주주의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개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먼저 판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손 팔기 전에. 8월 1일 날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했을 때도 사실 이제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투매가 나와줬고 그리고 IB 글로벌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인해서 한국의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인 게 결국 이제 세금을 연말에 세금 회피 물량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그 대주주들의 어떤 이제 세수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먼저 이제 소액개미들이 먼저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게 가장 악영향이다 보니까 결국에
어제도 어떤 실망 매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안 요소를 좀 키우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민심을 이기는 정책과 정치는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 인구가 지금 5천만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넘어서고 있고 네. 코스피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 증시 부양책들이 올라오면서 많은 서학개미들이 지금 동학개미로도 많이 넘어오기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또 이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철회할 가능성이 아직은 저는 그래도 조금의 어떤 실마리를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주식 민심 그리고 특히 어떤 민심을 이기는 정책과 정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은 그래도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블랙록에서도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0.5%포인트 네. 한 번에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컷. 전망도 비컷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좋고요. 요 부분만 좀 잘 해소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도 빠르게 뉴욕 증시와 거의 한번 이제 디커플링, 커플링 되면서 키 맞추기 일하는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한마디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는 앵커님이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게 속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10억으로 그냥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뭐 또 10억으로 하향했을 때도 주식 투자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 시절로. 전전 정권 때도 네. 이미 뭐 네. 주식 투자 다 했었고요. 또 10억일 때도 연말 되면 무조건 또 주식 시장이 하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고 저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게 어쨌든 이 자본시장은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코스피를 5천을 보내겠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차라리 강경하게 밀어붙일 거면 그냥 세수가 분명히 부족하니까 10억이다. 더 걷어가지고 네. 10억으로 하겠다. 다만 주식시장은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깔끔한 건데 이거는 이번 주 14일 날 또 국무회의 전으로 결정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가 기존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50억을 유지하는 건지 10억을 유지하는 건지 10억이요, 그것도 10억. 혼선을 줄 정도로 시장 자체가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걸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결정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당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하다. 네. 그걸 이제 호재로 보고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건데. 배팅을 한 네. 건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과거 정부하고 별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면은 50억으로 가고 시장이 멀쩡하면은 10억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시장의 이제 신뢰를 깨는 거고 불확실성을 이제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런 외부 변수 이제 제쳐놓고 사실 매크로 지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10억일 때도 주식 투자를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고 만약에 뭐 그랬다가 번복을 해주면 좋은 건데 그것 또한 뭐 시장의 이제 신뢰 문제를 저는 깨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10억으로 그냥 하향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플랜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증시 훈풍에 참 기쁜 마음으로 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훨씬 크니까요. 영민 매니저의 조언은 일단 10억으로 우리 생각하자. 네. 10억으로 일단 정한 걸로 확정하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매매를 해서 50억 되면 좋다라는 얘기. 준호 매니저는 민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은 1도 안 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는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주식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또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들 또 뭐 정부 또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실도 한번 알아. 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거 대주주 양도세도 외국인 또 제외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자국민들만 그 물량 사실상 받는 10억,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0억으로 지금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게 자국민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민심이 많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올려도 이제 이런 의견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심이 있다. 준호 매니저의 일바로 갈까요? 네, 오늘 일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10억 관련해서 철회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네. 그래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지 그렇죠. 않을까. 너무 10억이다. 맞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10억으로 확정을 짓고 차분하게 대응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기준 강화에 그래도 가장 피해가 적은 섹터는 2차전지 섹터다. 그리고 2차전지 안에서도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네.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결국 ESS, 그 상승을 LG 엔솔이 견인했는데 LG 엔솔에 또 이제 ESS와 전기차 그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신성 ST로 오늘 탑픽 종목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뭐 신성 ST의 어떤 주력 고객사는 그냥 LG 엔솔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V,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력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부스바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스바는 배터리 셀에서 발생하는 고압 전류를 연결하는 전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모듈 케이스인데요. 뭐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배터리의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LG 엔솔의 그 배터리 모듈 그 케이스와 케이스, 그리고 네. 부스바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공장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폴란드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과 폴란드에 또 LG 엔솔의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ESS 이제 밸류체인의 중국 배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도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294억, 영업이익이 30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결국 미국 법인 비용이 반영했고 또 대규모 R&D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익 창출이 나와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2분기와 또 3분기, 4분기,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매출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지금 지난해 매출의 약 그 80%가 뭐 배터리, 아까 모듈 케이스와 그리고 부스바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주잔고가 벌써 지금 5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SS 쪽의 어떤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로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설립 중인 ESS 부품 생산 설비가 8월부터 이제 가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LG 엔솔이 최근에 지금 이제 테슬라의 6조 규모의 ESS 관련된 수주를 따내기도 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오피셜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거의 뭐 테슬라죠. 테슬라에 네. 공급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고객사의 어떤 이제 대규모 그 수주도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성 ST는 테슬라에 또 직접적으로 지금 ESS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이제 그 테슬라의 직접 납품 수주가 확정되어서 9월부터 이제 생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벤더사 등록을 최근에 좀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 테슬라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해서 독일로 제품을 좀 수출할 좀 예정인데, 실제로 LG 엔솔에도 지금 ESS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에도 이제 9월부터 직접적으로 또 이제 ESS와 또 EV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슬라의 ESS 매출 성장과 그리고 LG 엔솔이 ESS에 관련된 가파른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LFP 또 ESS 시장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은 또 오히려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 엔솔을 필두로 한 국내 배터리 3사 또 셀 기업들이 또 이제 ESS 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서 가장 선두지를 갖고 있는 LG 엔솔에 또 이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신성 ST도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작년에 5조 가까운 역대급 수주를 따냈는데 올해는 더 추가적인 어떤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신성 ST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신성 ST를 향했습니다. 우리가 광산할 때 막 청바지가 잘 팔렸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ESS 배터리 하면은 모듈 케이스가 네. 뭐 같이 무조건 뭐 매출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나올 아닙니까?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쵸? 지금 이제 미국 켄터키주에도 지금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할 대목이고, 테슬라에 또 직접적으로 또 LG 엔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사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ESS의 어떤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 기업들이 신성 맞습니다. ENG, 신성 ST가 있는데 네. 신성 ENG는 프리마켓이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성 ST가 근데 4%가 지금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상상으로. 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예. 뭐 최근에 이제 약간은 좀 가격 조정도 나와준 상태라서 좀 4% 떠도 좀 어때요? 매력적이다 보고 있는데, 일단 좀 이제 보처병을 조금 보내보고요. 일단 매수가는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000원을 2차 매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제 한 3%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가격을 한번 정해드리도록 날 것 같아요. 그래서 44,700원 정도 떠 있는데요. 전일 종가가 43,000원 부근이었으니까 43,5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예. 목표가는 51,600원 라인, 51,6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36,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이제 43,500원. 43,500원, 네. 43,500원 라인대 미만으로 내려오면은 접근이 가능한데, 좋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 3% 정도 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 4% 정도 뜨고 있는데, 일단 한 보초병을 조금 일부는 좀 들어갔다가 오히려 이제 43,000원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2차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이
평균 매수가는 43,5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 그다음에 43,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하는 거 좋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43,500원을 걸어놓고 대응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신성 ST, ESS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네, 맞습니다. 만든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이제 HBM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해서 우리가 이제 HBM으로 왔잖아요. 네. 지금 이야기가요. D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서버용 D램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지금 뭐 사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HBM 원래 깔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따라간다라고 해서 또 한 번 갔고 이제는 D램으로도 한 번 더 갈 네. 수 있는 겁니까? 어제 또 삼성전자가 뭐 HBM3 12단 뭐 엔비디아 퀄 통과했다 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에는 뭐 크게 영향을 못 근데 미쳤습니다만 그 서버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려고 그렇죠. 했는데도 네. 뭐 다운이 속보가 된다고. 떴다가 네, 이제 나중에 좀 없어졌어요. 사라진 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근데 가이던스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한 게 한 5% 정도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15%가 넘게 폭등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요번에 이제 CEO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발언을 굉장히 좀 잘한 게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좀 하면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이 HBM뿐만 아니라 DRAM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실행력과 이제 침투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그냥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마이크론 주가가 3%가 넘게 네. 상승을 하면서 연중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HBM 쪽은 누차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이미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완전히 좀 됐고. 확고해졌고 올해 이제 판매할 물량들은 뭐 이미 쇼티지가 나 있다라는 건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레거시 D램 쪽도 꾸준한 이제 가격 상승과 이제 수요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의 키옥시아도 어제 11%나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의 1, 2위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를 감안하면 사실 마이크론보다도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올라야 되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시사점은 결국에는 업황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 치킨 게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네, 다시 네. 이제 업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업사이클은 가격과 출하량 Q가 이제 동시에 이제 증가하는 사이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방의 메모리 기업들, 우리가 보통 메모리 3사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상반기까지는 거의 감산 기조가 유지되면서 현재 캐펙스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의 캐펙스 전망이 상향 조절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은 이제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 지수와 러셀 2000 지수 상승률 상위에 죄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램 리서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동안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인텔, 퀄컴 이런 종목들까지도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그 아랫단에 특히 전방에 이제 메모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의 가장 좀 핵심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종목을 몇 개 두 분의 전문가와 보도록 할게요. 향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HBM 라인이 하나가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따라가는 쪽으로 해서 뭐 코미코 이런 얘기들이 네.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네. DDR5 왜냐하면 DDR5 때문에 디램 가격이 그렇습니다. 오른다고 하면 네. 막 뭐 TLB 지금부터 쭉 가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는 좀 다 거쳐요. 이종 네. 소부장 중에 어딜 좀 따라갈까요? 좀 뭐 이제 어느 기업을 뭐 갈까요? 삼성이 네. 이제 HBM, 엔비디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장비 발주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제 장비 업체 원익 IPS도 원익 IPS 로 사실 징창으로. 둘 다 좀 네.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후공정 뭐 패키징 쪽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원익 IPS, 뭐 두산 테스나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종 습지 장비로 공급하고 있는 코미코 이런 세 기업이 그래도 최근에
어떤 HBM 관련된 이슈에도 같이 민감하게 파운드리도 움직여지고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제 장비 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기업이 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장비 발주가 되는 게 더 전공정 쪽으로 장비 발주가 될 수 있어서 이미 지금 삼성의 매출 비중 한 53% 이상이 되고 이미 오스틴 공장에 발주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원익 IPS다 보니까 또 증자 장비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원익 IPS 그리고 후공정에는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제 수직 장비 세령 장비에는 코미코 이렇게 세 기업이 그래도 가장 탑픽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삼총사를 또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장군이고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라인에서 원익 IPS 깔고 네.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맨 밑에 깔고 네. 중간에 코미코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포트를 제안을 해 주셨고 영민이 솔브레인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솔브레인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의 이제 낙수 효과는 순서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팹을 하나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네.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건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올리고 나면 이제 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라인을 깐다라는 것 자체가 장비를 이제 반입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 2공장 파운드리 이슈를 이제 감안하면 신규 장비들을 많이 이제 깔아야 되니까 원익 IPS 그리고 이제 짝을 이루는 게 또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유진테크도 증착 장비 이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광 공정에서는 뭐 ASML에서 이제 노광 장비 도입을 해야 되고 네. 라인이 깔리고 나면은 사실상 이제 후공정 기업들과 그리고 소재 기업들이 이제 소재 주목을 받게 되는 들어와야죠. 거죠. 네. 그래서 순서로 네. 따지면 이제 장비 기업들이 먼저인데 실제로 지금 이미 솔브레인이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즈 소재들. 그리고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또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텍사스 뭐 오스틴뿐만 아니라 테일러 2공장을 이제 지을 때 솔브레인이 파트너로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천억 원대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주가는 항상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라는 확실한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다가 제가 AMD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주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노 공정에 또 가장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초산계의 이제 식가객을 공급하는 기업이 솔브레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제 주가가 잘 움직이다가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렸습니다만 오늘 프리마켓에서 다시 한 4% 정도 이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이제 기대감들이 장비 소재 이제 밸류체인 쪽에 강하게 반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어쨌든 업황 턴어라운드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동안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워낙 또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낙폭 과대의 가격 매력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오늘 장은 오전 장에 당연히 이제 소부장 종목들, 장비 소재 기업들 뭐 통틀어서 각 밸류 체인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요. 앞서 이제 세 개로 판을 깔았잖아요. 네. 원익 IPS, 네. 코미코, 두산 테스나 여기에 이제 머티리얼, 그러니까 재료를 더해야 되는데 네. 소재 쪽에 솔브레인, 맞습니다. 또 뭐 원익 동진세미케. 동진세미케, 네. 네, 솔브레인, 동진세미케 이렇게 딱 됐죠. 됐고. 근데 하나가 지금 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네. 영민 매니저가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빈 부분을 네. 우리 일발로 있으니까요.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면 그 빈 부분까지도 포트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프리마켓 특징주로 TCC 스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니켈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원통. 네, 니켈 가격도 좋은가 봅니다. 네. 또 뭐 여차여차. 어제도 니켈, 뭐 리튬, 뭐 전반적인 지금 리튬, 이제 니켈 소재 갑니다. 가격들이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 네.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로 좀 출발을 한 상태에서 이제 소부장 또 밸류체인의 밑단까지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삼성 SDI 또 그리고 이제 LG 엔솔 또 원톤형 배터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제 TC 스틸과 또 에코프로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가 결국 이제 대주주양도세 관련해서도 가장 좀 그 민감도가 가장 적을 뿐더러 어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을 때 바이오가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오히려 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됐던 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맞아요. 좀 2차전지 맞아요. 섹터였다라고 에코프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TCS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막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2027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다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ESS 쪽과 그리고 이제 탈중국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을 배제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응급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고체 그리고 또
코발트 그리고 또 이제 뭐 흑연 관련된 대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래도 핵심 수혜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TC 스틸까지 움직인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체인의 밑단까지도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그룹주 네, 리뷰로 갈까요? 에코프로다라고 네, 좀 네.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에코프로 지주사이고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또 결국에 중국 기업이 지금 상원계 양극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래 하이니켈의 절대 강자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이 특히 올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그리고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R&D 투자와 지금 설비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대로 가다간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양극자의 다시 한번 왕자 자리로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도 이미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저는 2분기보다 더 중요한 게 3분기와 4분기 실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정부 그 양극재에도 그리고 ESS에도 그리고 또 전기차에도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의 양극재가 배터리 3사에 공급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ESS에도. 네, 맞습니다. 네. ESS에도. 그래서 결국에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고 LFP ESS에도 결국 양극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삼원계 ESS에도 결국 양극재는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우리 국내 시총 2등, 3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코스닥의 어떤 상승과 성장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에코프로 그룹주의 저가 매수가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에코프로 말씀드리고 한 24.5% 네, 정도 가격 볼까요? 네, 상승 흐름 네.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39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뭐 37,000원까지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난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3분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이었던 6만 5천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와 함께 현재 이 시각 특징주로 TCC 스틸 그 원통용 배터리 감싸는 그 니켈 도금 강판 얘기를 하시면서 에코프로까지도 가고 있다는 점. 에코프로는 특히 대주주 10억에 있어서는 최대수의 네, 최대수의 주 네, 번개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2,000원지 섹터가 올해 상반기 내에 제일 많이 섹터 중에서 많이 빠졌다. 근데 그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째 빠지고 빠졌다. 있다는 점. 네. 네. 그래서 또 양극재 맞습니다. 힘 봐주셨고요. 이 시각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바이오를 한번 또 가볼게요. 네. 대웅이 지금 여러분 뭐 관심이 없으셨을 수 있겠지만은 16% 정도 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와 함께 네.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의 전 영역의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가장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게 대웅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비만 쪽이거든요. 예. 대웅이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 마이크로 니들 패치, 세마글루타이드, 이게 이제 위고비의 성분이 이제 네,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이 GLP-1 유사체를 장기 약물 플랫폼을 태워서 한 달, 두 달 단위로 이제 주사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경구제형으로 이제 주사제를 경구제형으로 바꾸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입으로 먹는 것도 귀찮다. 나는 그냥 몸에 붙이겠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 패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80% 이상의 이제 흡수율, 신체 흡수율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웅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급등락이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프리마켓에서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도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 업종은 누가 뭐래도 또 제약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대웅과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은 오늘 호재가 나오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어쨌든 이런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딱 지금 뭐 누가 봐도 29,000원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네. 요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상용화 되려면은 시간은 분명히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2,000원, 23,000원대의 매수, 그 다음에 이제 28,000원, 29,000원의 매도, 요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ABL 바이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네. 했어요.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었죠. 매출도 이제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 물론 이제 ABL 바이오처럼 이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ABL 바이오가 4조 원대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계약금이 이제 입금됐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됐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분기 실적이 나올 거예요. 이제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체가 숫자로 이제 증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좀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차트를 잘 보시면은 하여간 이제 붙이는 패치형 효과 있다 할 때 딱 그 레벨. 그때 당기 네. 급등하는 타이밍이기 급등하는, 때문에 네. 그 타이밍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니들 패치 대운까지 이 시각 특징주로 봤고요. 준호 매니저, 네. 한진중공업, HJ중공업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 또 소개했을 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네. 준호 매니저는 몰랐죠. 지금 네. 보니까 일각에서 너무 오르니까 맞습니다. 이거 뭐 작전 걸렸나 세력 붙었나 할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HJ중공업. 마치 지금 미국의 MRO 관련된 수주를 다 따낸 것처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따낸 최고 건 강자가 없고요. 된 네,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HJ중공업은 미국의 이제 MRO 사업에 뛰어든 거지 아직 수주를 받은 건 없다. 그래서 수주를 받은 건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오션이다. 이제 수주를 받은 거고 이제 HJ중공업도 이제 그 MRO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신청서를 낸 건데 아직까지 수주를 따는 건 없는데 그 기대감으로 좀 적용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밸류 체인에 가장 이제 밑한 기업들도 네.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정말 신고가 랠리가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응집했다가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지?라고 했을 때 네. 아, 그럼 MRO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던 HA중공업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한진중공업의 좀 매수세가 좀 최근에 강하게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그 타이밍과 HA중공업이 좀 뒷단으로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줬던 거와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지금의 어떤 시세 분출은 결국에 이번에 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결국 조선이 거의 다 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그렇죠. 있기도 하고 결국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제 선박권적 협력이라든지 특히 그 안에서 이제 MRO 쪽에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딱 3기업인데 이미 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상당 부분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체급이 가벼운 HA중공업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이제 숫자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MRO 관련된 뭐 실적이나 이런 게 그 수주를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로 MRO 관련해서 지금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오션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미 HA중공업은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네.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아니었죠? 아니었었는데 네. 거의 뭐 그때 차트 이후로 한번 주가가 볼까요? 거의 이거를 진짜, 두 배 네.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네. 마치 지금 주가의 차트는 지금 뭐 MRO 관련해서 지금 HJ중공업이 다 수주를 따내고 거의 독점하고 있는 주의처럼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오히려 이제 13,500원 라인대로 좀 타이트하게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16,000원 라인대, 17,000원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세진중공업도 네.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가 폭등하는 이유가 도크가 비어있는 두 개의 네. K조선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진이랑 한진 그 도크에다가 네. MRO 태운다. 뭐 이 논리로 두 개 같이 갔는데 맞습니다. 세진도 가격 조절 좀 봐주세요. 세진도 지난번에 네. 기자재 안에서 그래도 좀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네. 그리고서 실제로 또 이제 엔진 기업들과도 실적 차이가 되고, 나지가 네. 않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세진중공업까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 LPG 탱크 관련된 기자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자재 쪽에 수주가 들어오고 결국 실적 시즌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걸 봤을 때 세진중공업도 저는 뭐 지금도 매력적인 위치라 보고 있어요. 오히려 7월 세진이? 말에도 한번 네. 말씀드리고 나서 한 17%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맞아요.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전 다시 한번 이제 실체가 있는 기자재 기업들 중에서 결국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 시작은 또 세진중공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그리고 본행제 그리고 또 LPG 탱크 요 세 개가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최근에 조선 섹터들 그리고 지금 조방원에서 약간의 좀 차이 매물 출해되면서 조정이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기자재 기업들을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HJ중공업은 좀 약간의 기대감만으로 좀 기본이죠. 너무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는데 세진중공업은
다른 기자재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은 뛰어난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조정 시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의 일발을 가야 될 텐데 앞서 저희가 이제 완벽한 반도체 포트를 네. 짜 드렸을 때 또 우리 상당수 투자분들은 왜 파는 업체 그렇죠. 했거든요. 기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볼까요? 당연히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고 반도체 이제 업사이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또 주문이 늘어나는 반도체 기판 종목들을 이제 봐야 돼요. 1등이 이제 대덕전자, 심텍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면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TLB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공략을 한번 좋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프리마켓에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 TLB가 가장 지금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아침에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제 이 포인트를 NH투자증권에서 아까 보니까 7시 57분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1시간만 있다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으면 그러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리포트가 나왔으면 그때 이제 시세가 분출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현재가 정도 뭐 지금 프리마켓에서 8%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어저께 올라갔어야 될 자리에서 괜히 이제 노이즈 그 뭐 양도세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끝났거든요. 어제 이제 상승했던 정도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 이제 모듈 기판 사실 이 PCB 기판 쪽이 당연히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또 수혜를 그렇죠. 입는 네. 업종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TLB가 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만 안 좋았었다면 어저께 이미 이제 급등을 했었어야 돼요.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한 걸 보면 2분기에 매출액이 무려 640억 원.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에요. 업황이 다들 안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2분기 때 창사 이래 이제 최대 분기 실적을 네. 기록을 했어요. 그동안에 창사 이래 이제 분기 기준으로 580억 정도가 이제 최고 실적이었는데 640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망치가 40억 정도였는데 69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어제 밀렸어요. 이거 흑자 전환 아니에요? 네, 흑전이기도 하고요. 흑전이죠. 네, 흑전이기도 네. 하고 분기 기준으로 이제 최고 실적이 나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실적이 2분기 때 급성장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PC나 이제 스마트폰 쪽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만 서버양 매출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AI나 이 서버양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 메모리 모듈 기판을 이제 주로 생산하고 있는 TLB가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방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DR4에서 이제 DDR5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수익의 이제 기판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지금 외형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좋아졌잖아요. 기판 기업 중에 지금 영업이익률 10% 넘어가는 종목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TLB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640억에 영업이익 69억이니까 영업 마진이 지금 10%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DDR5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고수익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야말로 이제 강점을 좀 발휘했다. 그러니까 ASP도 같이 증가하면서 외형까지 이제 성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성장주의 이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액 한 2,400억에 영업이익도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고 실제 뭐 엔비디아 이제 소캠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이제 소캠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화되고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도 내년부터 이제 이 소캠에 대한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될 거라고 보면 또 소캠 쪽에 메모리 이제 PCB 기판을 주로 이제 공급하는 TLB가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사실상 TLB는 시총이 한 2천억대 정도 되는 네. 소형주란 말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건데 벌써 실적은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TLB가 가장 좀 각광을 받는 또 기판 종목으로 이제 급등하지 않겠는가. 심텍도 얼마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네.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덕전자도 예상보다 이제 실적이 좀 좋았고 TLB도 이제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2분기 실적에서부터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금리나 사이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의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기판 종목 중에서 또 TLB가 가장 먼저 또 탄력적인 이제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뭐 28,000원대 이제 그냥 제가 현재가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 어제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정도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를 조금 올려볼게요. 34,000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 좀 잡아보면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박스권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3만 원대 주가를 올해 내내 못 뚫어내고 있었는데 네. 아마 요번에 이제 3만 원대 요 박스권 상단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세가 조금 강해져서 한 3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까지는 고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충분히 8월 안에 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단기 목표치를 3만 4천 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가는 만약에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 요 2만 4천 원 요 구간은 박스권은 이제 흐름이 좀 깨지는 구간이니까 손절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를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하고 있지만 일단 시초가 매매도 가능한, 네. 매수도 가능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또 이런 가격 전략까지 해줬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이제 DDR5의 시대, DDR5의 기판, TLB를 오늘 네. 공략을 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신성 ST, ST, 네, ESS. 예, ESS 뭐 전기차 그 배터리의 네, 모듈, 맞습니다. 케이스,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또 신성 ST를 향했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전문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